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박준표 PD입니다. 오늘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 바로 중요한 부위의 운동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발목 건강 운동인데요. 이 분야의 전문가, 경희대병원 정형외과 정비호 교수님 함께 하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교수님, 예전에 되게 홍해걸 박사님과 방송으로 나와주셨었는데, 저희 비욘디 굉장히 오랜만에 찾아주셨습니다. 예. 이제 오랜만에 오니까, 되게 옛날 그때 그 홍해걸 박사님이랑 했던 방송 생각도 나고, 네. 또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또 한번 다시 감사드리고,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주제가 바로 발목 건강 운동인데, 네네. 저희가 제목을 이렇게 나이 들어서 자꾸 삐끗한다면 발목 건강을 어떻게 지켜야 하나 이렇게 제목을 설정했거든요. 네네네. 사실 발목이란 게 뭐 다른 부위나 질환들에 비해 사람들에게 있어서 잘 각광받지 못할 수 있잖아요. 네, 아무래도 이제 관절이 우리가 하지에 관절이 있는데 제일 이제 중요한 게 영치 관절이랑 이제 무릎 관절이 워낙 크고, 사실은 이제 무릎 관절이 탈나는 게 워낙 많아서 맞습니다. 발목에 비해서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환자들이 많다는 거죠. 네. 발목이 조금 적긴 하지만, 근데 발목이 또 이렇게 적지만 한번 탈이 나면 굉장히 고생스럽고 통증도 심하고 또 생활에 불편이 많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되게 힘들어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기회에 발목 질환에 대해서 우리 시청자들 분들께 좀 잘 설명드리고 어떻게 하면 좀 잘 걷고 잘 움직일 수 있는지 좀 설명드리려고 이렇게 나왔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본격적인 강의에 들어가기 앞서 오늘도 실시간 채팅 질문과 함께 전화 상담도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좀 시청하시면서 좀 발목과 관련된 이런 부분이 고민이시다 하신 분들은 채팅이나 좌측 상단에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교수님과 함께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강의 시작해 볼 텐데, 먼저 좀 발목이 왜 어떤 기능을 하길래 이렇게 노년 건강에 중요한지 먼저 살펴보고 싶습니다. 이제 발은 우리 몸의 가장 말단에 이제 존재하는 관절이죠. 네.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몸의 전체 체중을 오롯이 이제 전달받게 돼 있고, 또 지면의 반발도 우리 걸으면서 느꼈을 때 반발도 그대로 전달받기 때문에 사실 제일 힘을 많이 받는 관절이라고 생각해야죠. 제 몸을 다 지탱하고 그렇죠. 있으니까요. 이제 무릎만 해도 여기 무게는 빼낼 수 있는데, 발목은 이제 정말 발무게 빼놓고는 모든 무게가 발목 관절에 이제 얹히게 되니까요. 맞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발목이라는 건 사실 우리가 이제 맨 마지막에 발목이 있고 발이 있어야 우리가 걸을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노년에는 사실은 지금 연세들이 많이 들어가면서 결국 고혈압, 당뇨, 중요한 질환이 많은데, 사실 이런 걸 잘 조절하기 위해서는 운동, 걷는 거, 움직이는 게 제대로 돼야 되는데, 사실 이런 발목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결국 운동이 잘 안 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기존에 가져 있던 당뇨라든지 고혈압도 더 악화되고. 집에서 누워만 있어야 돼요. 그럼요. 네. 그러면 이제 발목이 사실은 하찮다고 느낄 수 있지만 결국 우리가 생명과 연관된 고혈압이나 당뇨 질환을 우리가 컨트롤하고 그다음에 조절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결국 노년에 움직이느냐 못 움직이느냐, 그다음에 얼마나 걸을 수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맞습니다. 결국 우리가 얼마나 연세가 들었는지 볼 때도 저분의 걸음걸이를 보고 왜 80대신데 저렇게 건강하게 걸으시나 라고 놀랄 때도 있고, 아이고 나이가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걸음걸이가 예를 들어서 되게 부정하시다든지 걸음 속도가 되게 늦다든지 하면 우리가 걱정하는 것처럼, 어떻게 보면 발목 건강이 우리 전체의 건강을 또 이렇게 나타내주는 중요한 지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발목을 전공하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네.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분야라서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실제로 네, 발목이 맞습니다. 중요하기 때문에 맞습니다.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사실 저도 70대, 80대 분들이 등산 다니시고 어디 그러니까요. 여행 다니시고 하면 저 나이신데 그러니까요. 이렇게 정정하게 나보다 활기차시네 하시면 정말 그렇지. 대단하거든요. 그렇죠. 오늘 그런 분들이 될 수 있는 운동들을 알려드리니까요. 강의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꼭 배워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오늘 말씀드릴 것은 이제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 노년, 특히 이제 발목 질환을 중심으로 좀 말씀드리려고 왔습니다. 발의 구조와 기능은 제가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네. 여기 그림에서도 보시다시피 발목은 저렇게 위쪽에는 두 개의 뼈, 우리가 통상 경골, 비골이라 하고, 아래쪽에는 한 개의 뼈, 그러니까 위에는 두 개가, 아래는 한 개의 뼈가 이제 발목 관절을 이루면서 그 크기가 한 3 곱하기 3cm 정도, 굉장히 작아요. 요만하다고 해야 되나? 예. 진짜, 네. 이제 그 두 개의 그 발목 관절에 우리 몸 전체 체중이 이제 얹히게 돼 있죠. 그렇기 위해서는 그 발목 관절을 이제 쉽게 말해서 안정화시키는 여러 가지 인대, 근육, 힘줄 등등이 이제 잘 감싸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걸을 때 보면 막 이렇게 발목이 삘까, 접질까,
걱정하지 않고 그냥 잘 자연스럽게 걷는 것처럼 아주 견고하게 만들어진 그런 관절입니다. 근데 이제 이게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특히 이제 평균 수명이 늘면서 최근에는 거의 100세 시대 아닙니까? 맞습니다. 늘면서 늙게 되면 당연히 이제 우리가 늙게 되면 근력이 감소되죠. 예전에는 막 힘도 세고 뛰고 뭐 그랬는데 연세가 드시게 되면서 근력이 점차 감소되고 이제 근력이 감소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연성이 또 떨어지게 됩니다.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젊었을 때는 뭐 잘 움직이고 굉장히 부드럽게 우리가 보행을 할 수 있지만 뭔가 좀 꾸부정하고 보행 속도도 떨어지고 그다음에 발가락, 발목 움직임도 이제 줄어들기 때문에 이제 결국 노년이 되면 이런 문제로 인해서 이제 발목 건강에도 문제가 되게 됩니다. 그러면 노년에서는 그럼 발목 관절이 어떻게 중요하냐? 네. 결국 건강한 발목을 가져야만 우리가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제 발목이라는 거는 우리가 언제나 걷다가도 울퉁불퉁한 길을 만난다든지 아니면 갑자기 턱이 있다든지 했을 때 물론 우리가 아래를 잘 보고 보행을 해야겠지만 갑자기 이제 우리가 예상치 못하게 이렇게 탁 접지르거나 갑자기 툭 밑에가 쭉 꺼지는 턱을 지날 수 있는데 이런 때 우리가 이제 아주 반사적으로 탁 몸의 균형을 잡아서 넘어지지 않게 만들어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 어린이들 잘 딱 중심을 잡잖아요. 맞습니다. 마치 체조 선수가 공중에 점프를 했을 때 딱 중심을 잡는 것처럼. 근데 이게 점점 이제 나이가 드시게 되면 이제 중심을 잡지 못하고 하면서 그냥 넘어지게 되거나 낙상이 네. 이루어지게 되죠. 네. 그렇기 때문에 건강한 발목이 중요하고 이제 발목이 있어야 우리가 이동을 할 수 있고 내가 어디 가고 싶은데 간다든지 운동을 한다든지 내가 원하는 친구를 만나러 간다든지 등등의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야 한 인간으로서 독립성을 가지고 이제 우리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데 이제 노년이 되게 되면 이제 근력이 떨어지면서 이동하는 게 힘들어지죠. 그럼 뭐 친구 한 번 만날 게 두 번 만날 거 한 번 만나게 되고 나가서 우리 친구들이랑 얘기하고 또 모임에 가서 즐겁게 대화도 하고 즐기고 싶지만 결국 이제 보행이 잘 안 되기 때문에 이 폐를 끼치기 싫어서 약정서 가는 그렇죠. 것도 힘들죠. 안 나갈 수 있겠죠. 이제 그런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건강한 발목이 중요하고요. 노년기 발목 이제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력이 떨어지고 네. 유연성이 저하되기 때문에 이제 다치기가 되게 쉬워요. 발목이 이제 약화가 되고 근력이 약화되면 아까 우리 PD님도 말씀하셨듯이 넘어진다든지 넘어지게 되면 이제 가뜩이나 노년기가 되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골다공증이 오거든요. 뼈도 약해진 상태에서 툭 넘어지게 되면 결국 골절로 이루어지게 되죠. 그럼 골절이 되게 되면 지금 저기서 제가 사진을 넣는 것처럼 저렇게 통기부스 같은 걸 하게 돼서 못 움직이게 만들고 못 뛰게 만들어 놓으면 가뜩이나 약해진 근력이 더 약해지게 되고 가뜩이나 뻣뻣해진 유연성이 저하된 발목이 저렇게 묶어놓게 되면 더 유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이제 점점 악순환이 일어나면서 점점 발목의 건강은 안 좋아지게 됩니다. 사실 이게 노년기 분들이 넘어져서 저렇게 다리만 다치시면 괜찮은데 그렇죠. 더 크게 다치는 경우가 너무 많잖아요. 그럼요. 그래도 이제 발목 같은 경우는 사실은 뭐 여기 정도만 경우에 따라 수술 안 할 수 있지만 뭐 잘 알다시피 골다공증으로 인해서 이런 고관절, 엉치뼈라든지 척추뼈가 다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뭐 침상 생활을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되면 평균 수명마저 이제 남은 여명마저도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큼 굉장히 아이들 치명적이 돼요. 그만큼 평소에 근력이라든지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연성 회복이 중요하다고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이제 발목 건강은 지금 아시다시피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노년이 되게 되면 이제 운동 부족이 되죠. 아무래도 근력이 떨어지고 유연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덜 움직이게 되고 그다음에 덜 쓰게 되면 근력이 떨어지고 유연성 더 떨어지고 그럼 더 덜 쓰게 되고 더 안 좋아지는 악순환이죠. 이런 악순환을 네. 일으키게 되고 또 이제 연세가 드시면 관절염이라든지 당뇨병 등의 만성 질환이 있습니다. 관절염은 제가 좀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겠지만 당뇨병은 뭐 지금 당뇨병 유병률이 엄청나게 많은 걸로 알려져 있지만 그렇죠. 지금 저 사진에서 보는 것처럼 혈액 순환이 떨어지고 발로 가는 감각이 떨어져서 상처가 나도 상처가 나는지 잘 모르게 되고 그다음에 저 발가락 두 번째 발가락이 새카맣게 변한 거 네. 보이시죠? 이제 혈액 순환이 안 좋기 때문에 저렇게 괴사 쉽게 말해 발가락이 썩게 되면서 좀 일단 절단을 하거나 그러면 당연히 발목도 잘 안 좋아지겠죠. 균형도 이상해지고. 네. 그다음에 이제 노년기가 되면 또 신발을 신으시는데 또 뭐 예쁜 신발 신는지 알고 저런 단화 같은 거 밑에가 팔팔한 단화라든지 저런 신발을 신게 되면 오히려 발이나 발목에는 안 좋을 수 있습니다. 저 앞에 보면 이제 밑에가 잘 폭신폭신하고 뒤축이 견고하고 그다음에 우리가 넘어지지 않게 잘 받쳐줄 수 있는 운동화 종류를 신는 게 좋고요. 또 이제 노년이 되게 되면 균형 감각이 떨어져요. 중심을 잡기가 힘들죠.
뭐 애들 같은 경우는 계단도 타타타닥 내려오고 북한식 탁 팍 쓰지만, 뛰고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네. 조금만 하면 넘어진다든지 해서 문제가 생길 수 있고, 또 노년이 돼서 발의 변형, 특히 이제 평발이 갑자기 생긴다든지, 뭐 중년 이후에 평발이 진행되면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 또 비만. 네. 말씀드린 대로 3 곱하기 3 제곱센치 조그만 관절에 모든 요만한 체중이 거에다가. 올리게 돼 있는데, 거기다 제가 아이고 내가 지난달에 3kg가 늘었어. 그럼 제가 똑같이 발목 입장에서는 제가 3kg 뭐 하나 들고 다니는 거랑 똑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짐을 더 주는 그럼요. 거죠. 네. 뭐 맨 밑에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비만 같은 것들이 결국 이제 발목 건강을 위협하는 굉장히 위험한 요소입니다. 근데 이제 이 중에서 제가 오늘 조금 자세히 관절염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좀 준비해 왔습니다. 알겠습니다. 관절염이라는 건 잘 알 거예요. 관절염 뭐 지금 최근에 많이 들어보셨어요. 관절염은 관절을 이루고 있는 연골, 뼈의 마모 및 손상. 그러니까 연골이 닳는 겁니다. 그래서 관절 주변에 염증이 발생하고 관절 주변이 붓고 아프고 뻣뻣해지면서 나타나는 그런 이제 질병이고요. 우리 몸 안에 모든 관절이 생길 수 있어요. 제 손가락 요 하나하나 끝마디, 예를 들어서 제 뭐 어깨부터 시작해서 다, 뭐 무릎, 발목까지 다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이 이제 발목 관절염이라고 그러면 발목에도 관절염이 생기나요? 워낙 무릎에 관절염이 많기 때문에 발목에도 생기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등한시되는 거 네, 같아요. 발목도 엄연한 관절이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발목을 이렇게 움직이는 운동을 하는 것처럼 발목도 관절염이 생깁니다. 하지만 무릎 관절염이 한 10% 전인구 한 10% 정도에서 생긴다라고 하면 발목 관절염은 상대적으로 한 10분의 1, 한 1% 정도밖에 안 생겨요. 뭐 그 이유는 뭐 누가 만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발목 연골 관절은 되게 좀 단단하게 만들었어요. 오. 아무래도 발목 관절이 되게 중요한 걸 어떻게 알고 우리 몸을 되게 좀 무릎 연골에 비해서 좀 단단하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발목 연골은 무릎 연골에 비해서 좀 단단하고 잘 닳지 않습니다. 하중을 워낙 많이 받다 그렇죠.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진화했나 보네요. 그렇게 좀 하여튼 진화가 됐는지 뭐 하여튼 진화가 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결과적으로 발목 관절염은 무릎 관절염에 비해서 좀 덜 심하죠. 그러면 발목 관절염은 왜 생기느냐? 대부분 무릎 관절염은 우리가 이제 그냥 나이가 들면서 이제 자꾸 쓰면서 이제 닳아서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하지만 네. 발목 관절염은 그렇게 닳아서 생기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사고에 의해서 많이 생겨요. 발목 연골은 되게 단단하고 잘 만들어졌는데 한번 거기가 사고가 생겨서 손상이 되면 네. 그다음부터 관절염이 급격하게 오는 걸로 돼 있어요. 제일 중요한 게 이제 발목 관절 주변의 골절.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발목 관절, 뭐 네. 발목이 부러졌네, 뭐 이런 거 자주 있을 겁니다. 접질리다가 네네, 툭 툭 부러지고 나는 발목을 접질렀는데 엑스레이 찍어보고 야 나 발목 부러졌대, 뭐 이런 것처럼 발목 주변에 골절이 있게 되면 발목 관절염이 잘 생기는 걸로 돼 있고 우리 자주 이제 접지르는 걸 한 번도 안 접지르시는 분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렇죠. 뭐 저도 뭐 살다가 뭐 1년에 한두 번 정도는 특히 운동 많이 하시는 분 접지를 수 있는데 이게 접질렀을 때 그게 이제 그냥 잘 치유하면 잘 낫는데 이 발목을 접지른 이후에 발목 인대가 잘 낫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발목을 접지르는 건 발목 인대가 어느 정도 손상을 받는 건데 그게 어느 정도 시간을 잘 치료해서 잘 낫게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잘 치유가 안 되게 되면 발목이 좀 헐렁헐렁해져요. 헐렁헐렁해지면서 발목을 이렇게 쉽게 훅훅 접지릅니다. 네. 이제 쉽게 접지른다는 거는 그런 분들은 이렇게 길을 갈 때도 난 발목을 접지를 것 같아서 되게 발목 주위에 힘을 우리 마치 미끄러운 데 있잖아요. 갈 때는 이렇게 툭툭툭도 못 가고 되게 조심조심 가지 않습니까? 빙판길을 그쵸. 긴장하고. 넘어질까 봐. 네. 그렇게 평소에 걸어 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심함에도 불구하고 그런 분들은 막 한 달에 한두 번씩 막 접지르거든요. 이렇게 접지르게 되면 발목 관절이 자꾸 이렇게 쉽게 말해서 어긋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연골 손상이 있어서 그것도 마찬가지로 관절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그런 게 이제 결국 노화가 되면서 시간이 지나면 이제 발목 관절염이 생길 수 있고 염증이 생기면서 결과적으로 이제 연골이 닳게 되면 원래 관절이라는 거는 연골이 있어서 부드럽게 이렇게 관절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이제 연골이 다 닳게 되면 결국 뼈랑뼈랑 닿게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이런 분들 보면 관절에서 이렇게 으드득 소리가 나요. 그 정도로 그렇게 심해지는 되면 거죠. 이제 관절염이 아이고 많이 심한 거구나라고 네. 이제 우리가 알 수 있고요. 그래서 이제 발목 관절염은 사실 이제 진단 중요하죠. 진단은 결국 병원에 와서 엑스레이 찍고 발을 전문 족부 전문하는 정형외과 선생님이랑 만나서 이제 진단을 잘 받으시면 되고 또 어떤 분들은 노년기에 저렇게 발이 지금 보면 뒤틀리는 것 같아요. 뒤꿈치가 이렇게 바깥쪽으로 이렇게 휘어지는 그러니까. 저런
변형이 노년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어요. 저렇게 나타나면 나는 발은 좀 모양이 이상해지는데 아프진 않아 하고 그냥 간과할 게 아니라 네. 저렇게 되면 또 관절염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 오셔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관절염의 치료는 모든 관절염이 그래요. 초기 이제 우리가 보통 발목 관절염을 1, 2, 3, 4기로 나누는데 1기는 이제 운동 치료. 아까 말씀드린 발목 주변을 잘 접지르는 사람이나 그런 네. 사람들은 발목 주변의 근력, 근육을 강화시키는 치료. 오늘 알려드릴 운동이죠. 그렇죠. 네. 그런 게 되겠죠. 그다음에 이제 보조기, 발목이 불안정하거나 발목이 너무 헐거운 사람들은 주변에 보조기를 좀 씌워서 발목을 지지해 주는 거죠. 그래서 흔들리지 않게 만들어 준다든지. 또 나오지만 체중 관리 제일 중요하죠. 체중이 무거우면 그만큼 발목에도 하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결국 적절한 체중을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막 발목 관절염이 생겨서 너무 아파, 막 붓고 아프면 그때는 이제 약물을 씁니다. 근데 이 약물은 쉽게 말해서 연골을 다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이제 관절염이 생긴 거는 연골이 닳아서 염증이 생기거든요. 그럼 네. 붓고 아프거든요. 너무 힘드니까 그때는 이제 염증을 줄여주는 소염제 계통 약물을 써줘요. 그러면은 이제 염증을 가라앉혀주면 붓기도 좀 빠지고 통증이 좋아집니다. 그렇다고 관절염이 낫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약을 또 끊으면 연골이 닳아있는, 연골이 없는 거는 변한 게 없으니까 다시 염증이 생기게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 힘들 때, 너무 아프고 일상생활이 힘들다면 그때 적절하게 이런 소염제 계통 약물을 치료함으로써 증상을 통증을 완화해주는. 조금 완화시켜주는 네. 거죠. 하지만 이런 약물 치료는 근본적인 치료 방법은 아니다라는 거 꼭 말씀드리고 싶고, 관절염 같은 게 꼭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골이 닳아서 생길 수 있지만 네. 이제 다쳐서 류마티스라든지 통풍이라든지 세균이 들어와서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2차적인 원인에 생길 수 있는 관절염이 있거든요. 네. 그거는 이제 원인을 잘 찾아 치료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관절염이 이제 2기가 되면 저기 보다시피 요 앞쪽에 여기 뼈 조각이 네. 이렇게 이빨 빠진 네네 것도 보이네요. 제가 요 뼈 조각을 좀 제거한 겁니다. 네. 저 뼈가 이제 앞에 생기면서 뼈가 이렇게 탕탕 만나요. 관절 움직일 때. 그래서 저 뼈 때문에 통증이 있는 경우는 간단하게 이제 관절경을 이용해서 간단하게 제거하는 수술적 치료까지도 있고, 비교적 간단합니다. 네. 이런 수술도 있지만 이제 이게 점점 진행돼서 3기로 하게 되면 이제 제가 이제 이 사진을 구체적으로 오늘은 운동을 주로 말씀드리고 나왔으니까 이제 과상부 절골술이라고 뼈에 좀 축을 바꿔서 치료하게 되면 굉장히 결과가 좋아요. 그래서 요거는 3기에서만 할 수 있는 수술인데 사실 제가 여러 변의 논문도 쓰고 또 교과서에도 그렇고 요때 수술하면 결과가 되게 좋기 때문에 이런 수술을 할 수도 있고 이제 3기에 적합한 네네. 수술이다. 그 수술이 있고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이제 마지막으로 가는 거죠. 이제 저 때만이라도 참고 견디다가 오신 분들은 이제 관절 연골이 모두 닳아서 지금 보시면 위에 뼈랑 아래 뼈가 완전히 이렇게 탁 닿아 있는 정도가 되면 네. 이제 저거는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치료를 못 하거든요. 그러면 저 때는 이제 결국 이제 연골이 다 다른 상태에서 뼈랑 닿으니까 통증이 생기는 거니까 네. 이제 우리가 우격다짐으로 이 뼈랑 뼈를 이렇게 굳힙니다. 그러니까 발목 관절을 못 움직이게. 네. 그럼 이제 움직이질 않고 갈리질 않으니까 이제 더 이상 통증이 없어지고 이제 수술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하는데 결국 발목 관절이라는 건 움직여야 되잖아요. 그렇죠. 기능을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이제 과거에는 저렇게 치료를 했는데 그렇게 치료하고 났더니 말씀드린 대로 이제 통증은 좋아졌는데 발목이 좀 덜 움직여. 그러니까 그걸로 인해서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이렇기 때문에 최근에는 이제 무릎에도 마찬가지로 다 인공관절을 해서 네. 이제 관절을 쉽게 말해서 인공으로 우리가 이렇게 바꾸는 거죠. 네. 아주 편하게 얘기하면 망가진 관절을 이렇게 오려내고 거기다 인공으로 만들어진 관절을 이렇게 끼워 넣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발목에도 저런 인공관절 치료를 하고 있고 보시면 잠깐만 여기 그건데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인공관절을 하게 되면 발목 움직임이 좀 좋아져서 네. 그래서 제가 이거 동영상으로 좀 준비를 해서 이거 클릭을 해야 되는데 요걸 잠시만요. 네. 이게 네, 그걸 클릭해주면 이렇게. 보세요. 네. 이거 보시는지 모르겠어요. 네. 요거는 지금 발목이 움직이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발가락 쪽에만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네. 그 대신에 보세요. 좀 그렇죠? 이걸로 요거. 이렇게 해야죠. 요건 보세요. 네. 요거는 어때요? 발목 자체가 확 움직이죠? 그러니까요. 이게 네. 인공관절 하시는 그렇죠. 상태인 거죠. 지금 요게 인공관절 한 상태고 지금 왼쪽 그림은 이제 두 분의 환자분들이 통증은 거의 없어졌지만 이런 좀 차이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네, 싶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발목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바른 자세. 네. 우리가 똑바로 잘 걸어야겠죠. 그럴 때. 발도 막 이상하게 걸으면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거. 제가 발목 관절염의 가장 큰 원인이 결국 다쳐서 생긴다고 말씀드렸고 네. 발목 주변에 사고를 조심해야 됩니다. 뭐 인대 파열. 인대 파열이라는 거 우리가 보통 접지르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인대 파열. 특히 골절 조심해야 되고요. 이제 만성 발목 불안정증.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막 그냥 시도 때도 없이 접지르는 사람들. 그렇죠. 조심하고. 조심해서 걷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거를 잘 치료해야 되고 체중 조절 중요하고 네. 평발이나 발에 변형이 생겼을 때는 무시하지 말고 꼭 족부 전문의와 상담하는 게 중요하다. 결국 넘어지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희 전화 상담이 와가지고 여기까지 하고 전화 한번 받아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어떤 증상 때문에 전화 주셨을까요? 그 증상이라기보다는 네. 제가 이제 출산을 한 지 10개월이 되었는데 네. 그 출산 전에도 운동을 꾸준히 많이 했어요. 뭐 헬스도 하고 축구도 하고 요가도 다양하게 했는데 확실히 이제 출산을 하고 나니까 몸이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막 아치도 무너지고 그런 거를 많이 느끼니까 이제 운동을 할 시간이 생겨서 운동을 하려고 하는데 뭐 발목도 좋지도 않고 몸도 많이 망가진 것 같은데 어떤 운동에서부터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는데 출산 후 10개월이 되셨고 그런데 전에는 많이 운동을 하셨는데 지금 좀 네. 발의 아치도 무너지고 운동하기도 힘드셔서 좀 어떤 운동부터 시작해야 될지 고민이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그러니까 몸에 무리가 가지 네. 않는 선에서 네네. 어떤 운동이 가장 좋은 운동일지 궁금해서 전화를 드렸거든요. 무리가 가지 않은 선에서 어떤 운동을 시작하면 좋을지. 네, 일단 뭐 10개월, 그러니까 이제 출산 이후에 그 전에 이제 상당 기간 운동을 못 했기 때문에 이제 이런 경우 제일 중요한 게 보통 환자분들 보면 예전 생각하고 굉장히 급격하게 운동을 시작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10개월 동안 하여튼 뭐 오랜 동안 운동을 안 했기 때문에 특히 다리 쪽으로 가는 근육이 많이 이제 감소돼 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차차 운동을 그러니까 어떤 뭐 물론 제일 간단한 게 걷기 운동이지만 저는 걷기 뭐 수영 뭐 여러 가지가 좋지만 차차 운동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몸이 힘들지 않은 범위에서 나 옛날에는 2시간씩 걸었는데 하고 갑자기 2시간 걸으면 갑자기 운동을 안 하다가 2시간 걸으면 되게 피곤하게 되고 그럼 몸이 아파서 오히려 2시간 걷고 10일 쉬고 그렇게 되면 점점 오히려 더 운동을 못 하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뭐 걷기가 좋으냐, 수영이 좋으냐, 자전거 타기가 좋으냐, 그거는 사실 제가 환자분을 보고 각각에 맞는 운동을 추천해 드릴 수 있지만 일단 운동 종류보다는 환자분이 가장 좋고 즐겁게 할 수 있는 운동을 선택하되 힘들지 않게, 힘들면 고생해서 좀 쉬고 그다음에 고생 상태를 유지하다가 좀 차차 운동량을 올리다가 좀 힘들면 조금 줄이고 또 줄인 상태에서 진행하다가 차차 올리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결국 운동을 하다가 발이 아프고 발바닥이 아프고 발목이 아픈 거는 우리 몸이 보내는 신호거든요. 주인님, 지금 제가 주인님 갑자기 운동해서 굉장히 혹사당하고 있습니다. 좀 쉬어주세요라는 신호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운동하고 이렇게 아프고 통증이 생기나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조금 그동안 내가 이렇게 운동을 게을러서 나의 근력이랑 다른 기능이 많이 떨어졌구나. 계획을 차분하게 세워서 내 몸에 맞는 운동을 차차 시작하면서 운동량을 늘려가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움이 네. 많이 됐습니다. 네. 종류보다는 좀 강도를 그렇죠. 잘 조정하는 게 뭐, 중요하다. 네, 이런 말씀. 일괄적으로 제가 지금 이제 환자분을 뵙지 못하고 네. 뭐가 좋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는 하여튼 다 운동이 좋은데 저는 제 환자들한테도 자기에 맞는 운동량을 잘 조절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언제나 말씀드리거든요. 예.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이렇게 전화 상담, 갑자기 들어와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이렇게 운동을 좀 오래 쉬신 분들한테는 말씀하신 것처럼 좀 너무 과격한 운동만 아니면 그렇죠. 본인이 좋아하는 운동을 조금 강도를 잘 설정해서 점점 맞습니다. 부터 강도를 늘려가면서 하면 맞습니다. 좋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뭐 운동을 해보고 잘 안 되면 어떤 분들은 이걸 이제 내가 이열치열 뭐 이런 네. 것처럼 이제 운동을 한번 내가 모든 걸 끝까지 한번 가보겠다라고 하는데 여태까지 쉬었으니까 네, 그럼요. 열심히 하겠다. 네, 뭐 그렇게 이렇게 되면 하시면 오히려 좋으니까. 근육 손상, 뭐 인대 손상, 뭐 힘줄 손상 등이 동반될 수 있어서 몸에는 무리가 많이 가거든요. 네. 그러니까 언제나 차차 통증이 없이 불편하지 않은 선에서 차차 운동량을 늘려가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나머지 강의 내용 살펴보고 운동 시험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강의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는 건 발목 관절을 예방하려면 결국 아까 뭐 바른 자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중요한 게 결국 이제 다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다치지 않기 위해서는 특히 노년에서 다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제 발목 주위의 근력과 그다음에 유연성이 되게 중요하고 따라서 발목 관절염을 예방하려면 뭐 여러 가지 말보다는 딱 꾸준한 발목 주위 근력 운동 그다음에 유연성 회복이 중요하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런 종류의 운동을 좀 가르쳐 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그럼 운동 한번 살펴볼 텐데요. 뒤에 저희가 간단히 운동 어떤 건지 소개해 있잖아요. 네네. 한번 그거 어떤 건지 소개해 드리고 바로 시작해 보도록 네네.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네네. 제가 오늘 준비한 거는 이제 발목 기능 체크.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내 발목이 어느 정도 되는지, 네. 문제가 없는지 집에서 좀 간단하게 체크할 수 있는 걸 좀 알려드리려고 하고 발목 주위 강화 운동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발목 건강 자가 체크 리스트 해서 제가 좀 만들어 왔는데 까치발로 걷는 거. 이제 까치발로 걷는 거 알죠? 우리가 발 뒤꿈치 들고 이렇게 걷는 게 가능한지. 두 번째는 뒤꿈치만으로 걷는 게 가능한지. 세 번째는 한 발로 까치발 동작을 이제 반복할 수 있는지. 제가 이거는 이따가 우리 PD님과 같이 좀 보여드릴 예정이고요. 또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설 수 있는지, 중심을 잘 잡을 수 있는지, 또한 계단을 오르내릴 때 얼마나 불편한지, 네. 쉽게 말해서 한 발로 잘 걸을 수 있는지, 그다음에 자주 발목이 삐는지 등등이 이제 필요한 것 같고. 이거 이렇게 먼저 한번 시연해 한번 해볼까요? 체크리스트에 네, 그럼 제가 보시면서 내 발목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보통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오늘 요거 따라해 보시면서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요거는 제가 이제 외래를 보다가 환자분, 이제 신환이 오시게 되면 이제 제가 보통 이제 환자분 이쪽으로 오셔서 요거 해보세요라고 네. 말씀드립니다. 제가 환자입니다, 오늘. 네네.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지금 보십시다. 이제 까치발로 한 상태에서 이제 걸어보라고 해요. 이렇게, 이런 이렇게. 상태로 걸어보는 거죠. 네, 걸어보는 거죠. 네. 근데 이게 까치발을 걷기 위해서는 쉽게 말해서 우리가 발을 쭉 내릴 수 있고 쉽게 말해서 아킬레스건 네. 뒤쪽에 있는 근육이 수축이 딱 되면서 몸이 지탱이 돼야 되죠. 여기 근육과 그렇죠. 여기 또 다 자극이 되는 그렇죠. 거죠. 일단은 요 뒤쪽에 있는 근육이 네. 훨씬 더 이제 중요하죠. 그래서 이게 딱 네. 수축이 돼야 되니까. 이렇게요. 그래서 만약에 그 근육이 제대로 못 기능을 한다든지 특히 아킬레스 건염이 있다든지 아킬레스 건이 끊어진 분들 같은 경우는 못 해요. 이렇게를 못 하시는 거죠. 들어보세요. 그럼 못 합니다. 네. 기능이 있는지 볼 수 있고요. 이제 반대로 이제 두 번째는 뒤꿈치만으로 걸을 수 있는지 여쭤봅니다. 이렇게요? 이렇게 걷기 위해서는 어떻습니까? 여기 요 앞쪽에 있는 근육을 쫙 당겨줘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제 이게 근데 만약에 이 당기는 힘이 떨어지는 분들이 있어요. 발을 당겨보세요. 그러면 뭐 이런 분들은 쉽게 말해서 이렇게 걷지를 못하겠죠? 여기가 좀 근육이 안 좋아지는 그렇죠. 거죠. 그래서 아까 우리 박준비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거는 뒤쪽 기능이, 네. 뒤쪽 근육의 기능을 좀 보려고 제가 테스트해보고 반대로 요거는 이제 발목 앞쪽에 있는 근육이 제대로 근력을 나타내는지, 근력이 있는지를 체크해보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체크를 해봅니다. 이거 신발 신고 집에 들어갈 때 뭐 놓고 왔을 때 이러고 들어가는데 그럴 때 맞습니다. 빨리 갔다 오려고 하는 예, 건데 맞습니다. 그게 딱 근데 체크하는 거예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이 힘이 없게 되면 네. 힘들겠죠. 네, 그래서 이제 두 가지 운동으로 우리가 발목의 뒤쪽 근육과 앞쪽 근육이 정상적으로 잘 작동하는지를 이제 알아볼 수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한쪽 발을 까치발 동작을 반복할 수 있나요라고 하는데 이제 이거는 안 되는 환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한쪽 발로 이렇게 씁니다. 제가 이제 이렇게요? 지금 오른쪽 발만 한쪽으로 쓰셨죠? 잘 네. 쓰신 다음에 이제 이렇게 하면 사실 막 이렇게 넘어지고 이러니까 네. 이제 뭐 옆에 거 살짝 잡으셔도 돼요. 네. 서로 이제 제가 벽인 걸로 네, 치고 살짝 이렇게 좋습니다. 잡고 그다음에 이제 발목을 위로 올렸다가 까치발 오. 지금처럼 잘하시네요. 요걸 해보는 겁니다. 자, 한 번이 아니라 여러 군데 이렇게 천천히 해보면 지금도 이제 뭐 저희가 우리 PD님 젊으시지만 이렇게 네. 막 쉽지만은 않은데 저 생각보다 어려워요. 예. 특히 이제 발목 안쪽에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이 있는데 네. 이게 기능이 안 좋은 사람들은 못 하십니다. 후들후들 걸리죠. 이걸 아예 들질 못하세요. 근데 본인도 잘 모르세요. 이제 내가 발이 아파서 왔다고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는 후경골건이라는 힘줄에 문제가 생겼다라고 생각하고 이제 환자분께 이제 한쪽 다리로 서보세요. 그리고 다리를 올려보세요 하면 환자분들이 안 되는데요. 안 되는데 이러십니다. 힘이 안 들어가시는 거예요? 아예 들지를 못해요. 힘을 못 드셔서 이제 그런 후경골건의 기능을 체크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네, 이거 해보실 때는 벽이나 네, 그 그렇죠. 의자를 꼭 잡고 해보시는 게 좋을 것 네, 같아요. 맞습니다. 저도 해본데 약간 맞아요. 은근 후들후들 맞아요. 걸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외래에서도 환자분을 그 손을 살짝 잡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한 발로 얼마나 오래 쓸 수 있느냐인데요. 뭐 이렇게 한쪽 다리로 쓴 상태로 네, 이렇게, 이제 이렇게 오래 쓰는 거죠. 오래 서 있는데 지금 보세요. 제 발목 보이세요? 발목이 좀 피디님은 그래도 괜찮지만 이렇게 발목이 바로 이렇게 딱 중심을 잘 보려고 탁탁탁탁 이렇게 움직이죠. 네. 결국 이렇게 쓰기 위해서는
발목 안쪽 바깥쪽에 우리 중심을 잡기 위해서 이제 계속 이제 발목의 모양이 탁탁탁탁 움직이면서 중심을 잡는. 이렇게 막 후두루두루 그쵸, 이렇게 그쵸. 걸리면 안 되는 근데 거죠. 이렇게 됐는데 이렇게 뭐 넘어진다든지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쉽게 말해서 중심을 잡는 발목 주위의 고유 감각 기능이라고 우리가 이렇게 탁 넘어졌을 때 우리 갑자기 탁 넘어지면 머리에서 이쪽으로 넘어지네. 그래 이쪽 다리를 뻗어서 서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균형을 잡아라. 네, 발목 주변의 그런 감각 기관에 의해서 이제 반사적으로 탁 자리 중심을 잡게 돼 있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발 접지를 때도 그런 기능이 잘 유지되면 안 접지를 테고. 그렇죠. 하지만 이제 그게 안 되면 그냥 툭 넘어지면서 뭐 손도 부러질 수 있고 뭐 이런 머리도 데도 떨어질 수 그렇죠, 있고 그렇죠. 그럴 수 있는 거죠. 그런 이제 그런 중심 잡는 기능이 어떤지 이제 그거를 보통 테스트해 봅니다. 특히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계단을 오를 때 보통 우리가 계단을 이렇게 탁 이렇게 오르잖아요. 그렇죠. 그죠? 이렇게 올라야 되는데 이제 연세 많으신 분들 발목의 기능이 떨어지면 이렇게 오르세요. 그죠? 한 그쵸, 하나씩 올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씩. 하나 한 발 한 올리고 올리고, 옆으로 올리고. 가고 네. 한 발 올리고 그리고 옆으로 가고. 네. 그래도 이제 이것만은 안 돼. 그래도 저는 보통 환자분들이 뭐라고 그러시면 나는 계단은 이렇게 오를 때는 이렇게 오를 수 있는데 내려갈 때는 이렇게 못 내려가요. 내려갈 때는 내려가고 이제 그거는 발목 특히 하지의 근육이 빠지게 되면 네. 우리가 내려가기 위해서는 한쪽 다리에 모든 체중을 이렇게 뒤집고 내려야 되거든요. 네. 근데 이게 지지가 안 되게 되면 결과적으로 그렇게 못 뛰게 돼요. 올라갈 때보다 내려갈 그렇죠. 때가 더 부담이 더 크니까. 많은 근육이 이제 필요하게 되니까 네.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힘들다고 하고 특히 이제 발목이나 발을 수술하고 나서 상당 기간 통깁술 하게 되면 환자분들이 처음에는 이제 뭐 한두 달 오셔가지고는 아유 저는 이제 뭐 평지는 다 걸을 수 있는데 계단도 한쪽 다리로 오를 수 있는데 계단을 아직 한쪽 다리로 못 내려봐요 하면 제가 언제나 환자분들께 제일 나중에 돌아오는 근력입니다. 그게 제일 많은 근력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이제 조금만 더 지나면 연습하시면 잘 내려올 거예요. 결국 근력 테스트를 하기 위해서 한쪽 다리로 잘 계단을 내려오는지를 이제 보통 여쭤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만성 발목 불안정증이라고 빙판불 걷듯이 이렇게 막 되게 이렇게 조심해서 걷는. 후두루두루 그렇죠, 이렇게. 그렇죠. 그렇게 걷는지. 그러니까 그거는 자꾸 접질을까봐 그러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이렇게 걸으면 그렇죠. 아무 생각 없이 걷죠. 근데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걷다 보면 이렇게 툭 접질러요. 넘어지지 않을까 접질러. 걱정하면서. 네. 그러니까 이제 되게 발에 힘을 주고 접지르지 않게 걷느냐. 그러니까 발목이 불안정하진 않느냐, 안정적이냐. 이제 이런 거를 보통 지금 아까 말씀드린 한 6가지를 매래에서 이렇게 체크해 보면 아, 이분이 지금 어떤 문제구나, 발의 근력이 어느 정도구나라고 이제 저희가 알 수 있게 됩니다. 네, 이 6가지 한번 따라해 보시면서 본인 발목 건강이 어느 정도인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다음으로는 이제 어떻게 강화할 수 있는지 운동이잖아요. 네, 네. 이거 한번 앉아서 한번 진행해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뭐 이제부터 본인의 이제 발목이 어느 정도 상태인지 체크해 봤다면 좀 안 좋으신 분들은 오늘 운동 꼭 따라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강화 훈련 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운동이 바로 발끝 올리기, 발끝 내리기, 발목 돌리기인데요. 요거부터 한번 천천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아까 제가 까치발도 말씀드렸고 이제 뒤꿈치를 걷는 것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네. 발목 앞쪽의 근육과 발목 뒤쪽에 있는 근육을 강화시키는 겁니다. 평소에 우리 앉아있을 때 TV 보실 때도 그냥 너무 TV 재밌다고 그냥 TV만 지금도 네. 이 유튜브 보시면서 유튜브 네, 너무 뭐 재밌어요. 이런 분들 있으실 유튜브만 테고 본다고 뭐, 너무 네. 혼자 이렇게 보시지 마시고요. 의자에 앉으셔가지고 다들 의자에 앉으세요. 그렇죠. 딱. 의자에 딱 네. 앉으셔서 다리 쭉 피는 겁니다. 그냥 네. 심플하게 지금처럼 다리 쭉 피고 다리 쭉 당기는 거예요. 앞으로. 발을 예? 발을 이쪽으로 제 몸 쪽으로 당기는 그쵸. 거죠. 몸쪽으로 발끝이 위쪽으로 쭉 당겨줍니다. 네. 쭉 당겨주면 막 여기가 지금 막 당겨지는 느낌도 날 거고요. 네. 그다음에 여기는 단단해지면서 움직임이 날 거고요. 근데 이제 당길 때 제가 보통 환자분들한테 막 이렇게 당겼다 말다 이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네,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쭉 지그시 지그시 13대까지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이렇게 13까지 네. 뛰면 됩니다. 그러면 또 그다음에 좀 쉬고 그다음에 또 당기고 요 동작을 좀 반복하라고 말씀드리죠. 네. 그다음에 이제 요것만 하지 말고 이제 밑으로 내리는 이렇게 녀석. 늘려주는 밑으로 거죠. 쭉. 이거는 마찬가지로 이제 이 아킬레스 힘줄을 쭉 당겨주는 거죠. 그렇게 되면 반대적으로 상대적으로 발 앞쪽에 있는 근육들은 쭉 스트레칭이 되겠죠. 이것도 쭉 당기세요. 네. 그다음에 열 쭉 세시고 무릎도 쭉 당겨주게 합니다. 네. 이렇게 하신 상태에서 당기는 게 아니라 무릎을 쭉 펴고 네. 쭉 당기시면 좋죠. 잘못하면 또 쥐가 날 수도 네, 운동 있습니다. 효과가 확실히 차이가 나요. 네네. 내리고 하는 거랑 올리고 하는 거랑. 그리고 이거 반복하고 또 위로 올렸다가 올렸다가. 열 세고 반복하면 네. 특히 이거는 이제 특히 노년이 되면 집에 오시면 아침에는 발에 붓기가 빠졌다가
발이 자꾸 붓는다는 분들이 계세요. 맞습니다. 이렇게 해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앵클 펌핑이라고 하는데 발목을 이렇게 위로 아래로 이렇게 하게 되면 네. 혈액순환도 촉진시킬 수 있고 네. 뭐 발 스트레칭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근력도 좀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운동 굉장히 이제 중요하고 지금도 한번 잘 따라서 하시면 어이구 그냥 앉아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운동도 되고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운동되는데 여기가 뭔가 쫙 피가 통하는 그렇죠. 혈류가 통하는 네. 시원한 느낌이 드네요.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 근육이 이렇게 계속 펌핑 작용을 네. 해요. 마치 심장이 피를 푹푹 짜는 것처럼 이렇게 펌핑 작용하게 되면 네. 다리 쪽으로 내왔던 피가 다시 심장으로 돌아가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게 되고 이제 우리가 보통 다리 붓는 가장 큰 원인이 근육이 약해지면서 자꾸 피가 이쪽에 정체되기 때문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가만히 앉아 있으면 다리가 붓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좀 이렇게 왔다 갔다 운동을 해주시면 다리 붓기 빼는데도 훨씬 도움이 될 겁니다. 좋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는 이제 한 발로 까치발 하는 동작을 세 번째는 네네. 비골건, 두 번째는 비골건 강화 운동입니다. 네. 비골건은 아까 우리가 자주 접지르는 사람들 있잖아요. 접지르는 사람들은 발목 바깥쪽에 혹시 여기를 비춰주실 수 있는지 발목 바깥쪽에 여기 발목 바깥쪽이 있는데 여기 바깥쪽이죠. 여기 제가 이제 바깥쪽이잖아요. 네. 여기 바깥쪽에 인대가 자꾸 헐거워져서 발을 이쪽이요. 이렇게 접지른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 바깥쪽에 뒤쪽에 있는 비골건이라는 힘줄이 있어요. 여기요? 요 힘줄, 그죠? 요 뒤에. 네. 그 힘줄을 그러니까 근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제 그 인대가 별로 안 좋더라도 우리가 발을 탁 이렇게 잘 안 되고 접지르지 않게 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이제 힘줄이고 그 힘줄의 근력을 강화시키는 운동입니다. 저희가 보통 접질리면 다들 뭐 이렇게 접질리잖아요. 그 한번 보여주시면. 그렇죠. 다 이렇죠. 네. 왜냐면 뼈 모양 이렇게 자체가 접지르니까. 그렇죠. 이렇게 접지르는 사람은 거의 네. 없어요. 이렇게 접지르는데 네. 요 바깥쪽에 우리가 근력을 강화시키게 되면 이렇게 접지르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제일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굉장히 중요한 거네요. 발목에는 제일 좋은 운동이고 제가 외래 환자분들한테는 그 운동 열심히 해서 언제나 이제 물어보는데 그 운동을 어떻게 하느냐? 뭐 사실 이제 보통 이제 우리 뭐 재활센터나 이런데 이러는 뭐 이렇게 고무 밴드가 있습니다. 이제 고무 밴드 뭐 집에서도 이런 게 있으면 좋지만 뭐 없어도 돼요. 되게 종류 여러 밴드 그렇죠, 있잖아요. 그렇죠. 색깔별로 이제 강도도 다르지만 이 밴드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제 겁니다. 걸고 이쪽은 이제 발로 잡는 거예요. 그런 다음에 똑같이 이렇게 미는 겁니다. 이렇게. 지금 제 조금만 이쪽으로 가볼까요? 네. 제 오른쪽 발을 좀 볼게요. 다시 이제 이걸 좀 타이트하게 해놓고 보시다시피 타이트하게 해놓은 상태로 네, 제가 한번 그렇죠, 밟아드리겠습니다. 그렇죠. 좋습니다. 그런 다음에 요거를 발끝에다 거는 거죠. 그런 다음에 이거를 지금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런 다음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쭉 당긴 상태로 열을 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아홉, 열 세고 한 번. 그래서 요거를 보통 아침, 점심, 저녁 저는 하라고 말씀드리는데 한 번 할 때마다 10번 정도 최소한 많이 할 때는 한 30번 정도 쭉 하면 되는데 뭐 제 환자들한테는 그럼 뭐 교수님 이거 꼭 있어야 되는데 이거 나 사무실에 없는데요 라고 말씀하시는데 저는 그럼 어떻게 말씀드리냐면 네. 여기 이제 벽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벽이. 만약 지금 보십시다. 우리 제가 요거 그렇죠. 제 여기 발이 벽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집에서 사무실에서 벽이 일을 이렇게 하는데 여기 있습니다. 벽이에요. 네. 벽이면 벽을 미으면 됩니다. 이렇게. 응? 이런 식으로 네. 이런 식으로 벽이라 생각하고 밀면 돼요. 그러니까 사무실에서 일하시다가도 이 어떻게든 돌려주는 그쵸. 동작을 이게 중요한 중요한 거죠. 거예요. 네. 이게 쭉 밀면서 하나, 둘, 셋, 넷, 다 10번. 네. 뭐 버스 타셨을 때도 버스에 무슨 손잡이 같은 거 있잖아요. 거기다 대고 지금처럼 반대로 그렇게 밀어주시면 됩니다. 혼자 이제 버스에서 그렇죠. 길게 가실 때 가만히 있지 마시고 그렇죠. 그냥 벽에다 그렇죠. 운동하시는 지금도 거죠. TV 보시다가도 여기 이제 소파 맨 밑에 벽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 가세요. 가셔서 재밌네. 유튜브 재밌네 하시면서 여기서 세는 거죠. 하나, 지금 밀고 있는 둘, 거죠.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힘 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주시면 좋습니다. 아까처럼 발목을 자주 접지르는 분이라든지 발목 주위에 근력이 약해지는 분들은 뭐라고 하시면 이거 한 달 정도 열심히 하잖아요. 그럼 뭐라고 그러냐면 환자분들이 막 빙판길 걷듯이 발목이 접지를까 봐 걱정돼서 조심스럽게 걷는 분들이 교수님 이제 발이요 좀 힘을 받아요. 딱 그렇게 말씀하세요. 느낌이 확 달라지나 봐요. 힘을 받아가지고요. 이제는 옛날처럼 그렇게 신경 안 쓰고 걸어도 그렇게 발이 불어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유니님 뭐 채팅 보시면 지금 공감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딱 예. 이런 운동 해주시면 네네. 불안하게 걸으실 필요 전혀 없이 네네, 맞습니다. 당당히 이렇게 안전하게 걸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또 한 가지 또는 반대입니다. 제가 아까는 이제 뭐 다시 카메라 비춰주시겠지만 네. 이런 식으로 밀었잖아요. 네, 이런 바깥쪽으로 식으로 밀었죠. 이번에 이제 안쪽으로 미는 겁니다. 아. 안쪽으로 그렇게 되면 이제 이거는 누가 좀 잡아주거나 네. 이제 뭐 세라밴드를 지금처럼 이런 관절을 가지고 끝에다 걸고 네. 반대로 이렇게 미는 거죠. 그죠? 네. 이렇게.
이것도 미는 상태에서 열을 세는 거죠. 그래서 지그시. 둘, 네.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꼭 이런 게 없어도 돼요. 그냥 수건 같은 거 가지고 하셔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사실은 조금 잡기 힘들면 네. 이제 부부들끼리 지금 여기 딱 부인 이거 좀 잡아주시오 하고 다음에 이렇게 딱 한 다음에 네. 안쪽으로 지금처럼 이렇게 미는 거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딱 이렇게. 그러면 이제 제가 또 잡아드리고. 그러면 이제 이렇게 반복하면 되는 금술도 거죠. 좋아질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운동이 있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킬레스건 스트레칭 운동은 이제 아까는 저희가 이제 다시 그리면서 보려면 이렇게 당기는 연습을 했어요. 당기는 거 이제 있었죠. 아킬레스건이 네. 이게 이제 되게 뻣뻣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아킬레스건이 저는 보면 지금 보세요. 각도가 이제 지금 이게 제가 발목이랑 제 그 장단지가 한 90도 정도를 딱 지금 각도가 90도 정도 됐잖아요. 이렇게요? 우리 PD님도 더 올려보세요. 더 올리면 지금 90도보다 되게 부드러우신 거예요. 이 정도면 한 20도, 30도 올라고 저도 네. 뭐 한 10도, 20도는 최소한 90도보다는 더 굽혀지는데 주위에 보면 올려보세요. 그러면 요 정도밖에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90도에서 멈춰버린 거죠. 그죠. 이제 여기가 타이트해서 그렇죠. 이게 막 근육이 막 되게 뻣뻣하니까 이게 잘 안 올라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모든 발바닥 통증의 원인이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아킬레스건이 타이트하고 잘 늘어나지 않는 것, 즉 유연성이 떨어지는 거죠. 네. 근데 발바닥이 아프면 어떻겠어요? 발바닥만 아픈 게 아니라 발바닥이 아프니까 막 이상하게 걷다 보면 넘어질 수도 있고 결국 발목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킬레스건을 스트레칭하는 게 중요한데 결국 아까 저희가 보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은 됩니다. 네. 분명히 이제 앞쪽에 근력 운동이 되면 스트레칭이 된다고 그러는데 이거는 스트레칭이 아니라 딱 되는 정도만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 힘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남의 힘으로 이런 밴드를 그렇죠. 조금 강하게서 밴드를 잡은 다음에 거시는 거예요. 네. 자, 걸고 건 다음에 내 이 힘으로 당기는 거예요. 발목으로 당기는 게 아니라 내 이 힘으로, 손 힘으로. 그러니까 지금 내가 발목을 올릴 수 있는 건 이 정도다. 그럼 더 여기서 힘을 쭉 당기게 되면 제가 스스로 할 수 있는 범위를 넘어서까지 그렇죠. 도와주는 그렇죠. 도구를 쓰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결국 그동안 내가 할 수 없는 범위의 스트레칭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특히 발바닥이 아프거나 발 앞쪽이 아프신 분들한테 아킬레스 여기를 충분히 스트레칭하고 오세요 하면 환자분들이 저 열심히 했어요. 맨날 했어요. 이런데 이렇게 하면 스트레칭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딱 본인의 그만큼만 되기 때문에 그럴 때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쭉 피는 게 중요하고요. 무릎을 쭉 핀 상태에서 수건 같은 걸 가지고 내 팔 힘으로 당겨야 됩니다. 네, 밴드가 아니라 그쵸. 뭐 긴 수건. 그렇죠. 수건도 좋아해요. 거죠. 그래서 쭉 당기고 이것도 열을 세는 겁니다. 열을 세면 이것도 이제 뒤가 쭉 늘어나는 느낌이 나면서 결국 아킬레스건이 이제 스트레칭 되게 되고 유연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걷는 데라든지 발목 주위가 다칠 가능성이 이제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이런 거는 좀 유연하신 분들보다 굳어있는 분들은 그럼요. 이런 걸 쓰시는 게 훨씬 더 효과가 좋네요. 그럼요. 그래서 이제 뭐 몰라요. 환자분들도 내가 이렇게 뒤가 뻣뻣했나요? 하시다가 특히 이제 발 뒤꿈치 통증으로 대변되는 이제 족저근막염이란 병이 있는데 그거는 지금 제가 가르쳐드린 아킬레스건을 사실 아까 질문에도 족저근막염 환자분이 있으셨거든요. 이 운동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 스트레칭 하는 운동. 근데 내가 그냥 이렇게 혼자 하는 게 아니라 하여튼 뭔가 당겨주는 뭔가로 수동적으로 아킬레스를 스트레칭하는 그런 운동이 제일 중요하고요. 네, 족저근막염의 특효인 운동이었죠. 이게 제일 아킬레스 중요합니다. 운동. 이걸 안 하시고 나서는 다른 치료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잘 하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고유 감각 기관 회복 운동. 고유 감각 기관이라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걷다가 다 서서 걸었어요. 우리 피디님 걷다가 딱 넘어질 것 같으면 내가 탁 중심을 딱 잡는 이런 운동이기 때문에 이제 요거는 평소에 환자분들께서 한쪽 다리로 쓰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해요. 한쪽 다리로 처음에 이렇게 좀 한 30초, 1분 동안 최대한 이렇게 쓰면 지금 보시다시피 제가 좀 과도하게 보여드리면 제 발을 다시 한번 잘 보시면 발이 막 이렇게 움직여요. 이렇게 그죠? 왜냐하면 이제 중심을 잡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그런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조금 더 안정적이신 분들은 그냥 많이 움직이지 않고 딱 중심을 잡고 있고 이제 그게 좀 잘 되는 분들은 눈을 감으세요. 눈을 쭉 감아보세요. 눈가 더 힘들죠? 뭔가 더 넘어질 것 같아요. 그렇죠. 눈을 감고 하는 연습을 하고 이제 거기서 나는 눈을 감고도 이제 잘 된다 그러면
이렇게 뛴다든지, 응? 이렇게 뛴다든지, 심지어는 이제 그게 되면 눈을 감고 뛰는 뭐 이런 연습까지 하게 되면 네, 우리가 걷다가 이렇게 울퉁불퉁한 길이라든지 그다음에 갑자기 푹 꺼진 길을 걸 때 네. 넘어지지 않고 탁 중심을 잡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생기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이거 되게 재밌네요. 네. 눈 감고 이렇게 낑낑이라 그러잖아요. 네네. 이렇게 뛰는 것까지 하니까 되게 난이도가 차등돼 있어서 네, 그러니까 잘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도 이제 유튜브를 보시다가 네. 앉아서 하는 것도 있고 떠서 이렇게 뭐 가만히 섰을 수도 있고 이제 쿵쿵 뛸 수도 있는데 이제 아랫집에 뭐 소음이 가면 곤란하니까 네. 지금 시간 말고 한 조금 네네, 낮에 그렇죠. 아무도 없을 때 요건 해보시면 좋을 것 가만히 같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운동은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굽히는 우리가 이제 발가락을 이렇게 보시면 발가락을 굽힐 수 있는 이 근육이 있는데요. 우리가 그걸 발의 내재근이라고 합니다. 이 발의 내재근은 우리 이제 허리 아플 때 우리 코어 운동, 코어 엑서사이즈, 코어 근육이라고 맨날 얘기하는데 네. 우리 발의 코어 근육이 바로 발가락을 이렇게 움직이는 이런 운동이에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TV 보실 때 그냥 누워서 보시지 마시고 지금 환자분들한테 맨날 말씀드리는데 네. 이런 수건 있잖아요. 이런 수건을 이렇게 깔아 놓으시는 겁니다. 네. 딱 깔아 놓으시고 제가 신발을 좀 벗겠습니다. 그래서 신발을 벗은 상태에서 이렇게 맨발로 집에 보실 거 아니에요? 이거 이걸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응? 이렇게. 이걸 자꾸 당겨오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제가 보면 야 저걸 누가 못해? 저걸 무슨 운동이라고 하지만 발에 통증이 있거나 연세 많으신 분들 보면 이걸 잘 못하세요. 나 잘 안 되던데요. 생각보다 이게 그렇게 쉬운 것만 쉬운 건 아니는 아닙니다. 거죠. 그래서 한번 이것도 집에서 이거 잘 됐다. 뭐 양말을 신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양말 다 벗으신 상태로 지금 보시다시피 가로로 길게 쭉 깔아놓은 상태에서 아까처럼 TV 보시다가 뭐 하나 하면서 보면서 이렇게 이제 당기는 거죠. 드라 보면서. 그렇지. 네. 쭉쭉 당기는 연습을 하게 되면 이제 이 발바닥에 있는 내재근이 강화되게 되고 결국 이 내재근이 발의 코어 근육 역할을 하기 때문에 발바닥 통증이나 발목 주변에 근육을 강화시키는 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요 정도만 하셔도 네. 이거는 사실 지금 뭐 우리 PD님도 보셔서 알겠지만 어디 거창한 장소, 뭐 운동장에 나가서 뭐 잔디밭에 나가서 하는 운동들이 아니거든요. 집안에서 TV 보시면서 아니면 심심할 때 소파에 앉으셔서 아니면 책상 뭐 사무실 책상에서 책상 대를 이용해서 아니면 버스를 탔을 때도 버스 손잡이 같은 걸 이용해서 충분히 발을 밀고 그다음에 근력을 기를 수 운동이기 때문에 자주 그다음에 꾸준히 하시면 되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운동 종류는 제가 쭉 말씀드렸지만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는 거 지금 이제 이거는 다 말씀드렸어요. 네. 제가 아까 뭐 골 감각 기능 운동까지 발의 내재근 수건을 가지고 당기는 것까지 말씀드렸고 근데 하여튼 어떤 분들은 뭐 이제 비골근 강화 운동 제가 아까 바깥쪽으로 미는 운동을 막 가르쳐 드리면 교수님 그거 했더니 더 아픈데요. 그거 했더니 뭐 거의 죽을 것 같아요 하는데 그것도 분명히 근력 운동이에요. 네. 저희가 갑자기 내가 이두박근을 키워야겠다 해서 막 아령을 막 100kg 갑자기 들고 이러면 10kg 안 들고. 아프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안 아플 정도로 통증이 있을 경우는 좀 강도를 낮추거나 중단을 해라. 즉시 중단이 위험한 운동은 아니기 때문에 즉시 중단은 아니지만 그래서 좀 살살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그다음에 아까 의자나 벽을 활용해서 이제 균형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 네. 한쪽 다리 쓴다고 괜히 넘어지시면 뭐 저 교수가 이상한 운동 알려줘가지고 나 넘어져가지고 어디 부러졌어 이러실 위험도 있기 때문에 하여튼 꼭 이제 내가 잘 중심을 잡을 수 있으면 몰라도 좀 불안한 상태는 아까 제가 PD님도 이렇게 잡고 네, 한 잡고 것처럼 하셨잖아요. 벽을 이용해서 넘어지지 않게 하시는 게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게 이제 꾸준히 하는 게 모든 게 그렇죠. 모든 운동이 꾸준하게 저는 보통 아침, 점심, 저녁 한번 제가 그러니까 13 때까지를 하나라고 치면 한 10번에서 시간이 좀 되시면 한 30번 정도까지 하시라. 라고 보통 말씀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발목 건강에 대한 이론부터 정말 도움되는 운동까지 이렇게 자세히 한번 알아봤습니다. 벌써 시간이 50분이 다 됐는데요. 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질문 한두 가지만 정도 살펴보고 네. 그래도 보내주셨으니까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조금만 내려주시면 저희 토달지만님 질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빙판에서 넘어져서 우삼과 골절로 수술한 지 2년 반 정도 지났습니다. 다행히 아직 관절염은 없다고 하시는데 경골과 비골 사이가 약간 벌어져 있다고 하시는데 나이는 40대시고 다른 질환은 딱히 없습니다. 수술을 또 해야 되는지 관절염이 와서 수술해야 되는지 걱정이라고 하시는데 좀 어떻게 답변 드릴 수 있을까요? 이제 제가 아까도 이제 발목 관절을 설명드리면서 발목 관절은 위쪽에 경골이란 비골이 이제 2개의 뼈가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 아래는 하나의 거골이란 뼈로 이제 3개의 뼈가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경골이란 비골이 굉장히 아주
견고하게 딱 잘 자리를 잡고 있어야 관절염이 안 생기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만약 벌어지게 되면 그건 아주 좀 문제가 생깁니다. 물론 이게 벌어졌다는 게 어느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통증이 비록 없다고 아마 제 생각에는 큰 문제는 없을 듯한데 그래도 이게 정말로 엑스레이상에서 벌어졌다는 건 굉장히 큰 병적인 문제거든요. 그래서 꼭 뭐 좀 족부 전문의한테, 족부 정형외과 전문의 선생님한테 가셔서 이걸 설명해 주시고 괜찮은 정도인지, 이게 우리가 쉽게 말해서 이 정도는 괜찮은 정도인지, 아니면 이걸 그냥 두면 나중에 관절염이 급격하게 오거나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건지 꼭 확인해 보실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벌어졌다는 거는 정말로 우리가 의사들이 생각하는 정도 병적으로 벌어졌다면 그건 빠른 치료가 필요하거든요. 그에 안 좋은 사인일 수도 있는 맞습니다. 거네요. 예. 알겠습니다. 윤희님도 족저근막염 질문 주셨는데 이건 저희가 아까 보여드렸던 아킬레스건 땡기는 운동이라든지 맞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병행해 주시면 맞습니다. 정말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이 혹시 조금만 더 별빛님 질문 살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발목 골절 이후에 MRI는 깨끗한데 재활 운동을 하시다가 좀 다치신다고 하네요. 근력이 떨어진 것 같다고 하는데 러닝 다시 뛸 수 있을까요? 되게 좀 이제 슬프신 상황인 것 같습니다.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환자분들은 뭐라고 말씀드리냐면, 우리가 발목 골절됐으면 아무리 적어도 한 2, 3주 정도는 뭐 반깁스 또는 통깁스라고 못 디디셨을 거예요. 보통 통상적으로 한 2, 3주만 못 디디면 우리가 그 근력이 돌아오기까지, 다치기 전에 그 근력이 돌아오기까지가 적어도 한 4, 5개월 정도 걸린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환자분들이 나 뭐 왜 이렇게 다리에 힘이 없는 것 같아,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이제 근력이 돌아올 때까지 상당 기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리는 걸 감안하시고 돌아옵니다. 열심히 하시면. 지금 MRI 깨끗하고 했다니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무 막 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급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찬찬히 운동량을 늘려가시면 분명히 다치시기 전으로 돌아오실 수 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별빛님도 되게 답이 안 보이신다고 되게 조금 아픈 마음을 드러내 주셨는데 교수님 말처럼 꾸준히 희망을 가지시고 그럼요. 운동해 보시면 좋아지실 겁니다. 분명 회복되실 수 있을 거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질문과 강의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오늘 교수님께서 정말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좀 환자분들에게 인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노년의 발목 관절 건강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최근에는 의학도 많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약물 치료, 주사 치료, 수술적 치료 기법이 좋기 때문에 혼자 지레 겁먹지 마시고 빨리 병원에 가셔서 잘 상담하시면 됩니다. 근데 뭐 수술할까봐 못 가겠어, 그것도 말씀하시면 돼요. 나는 수술하기 싫어요. 나는 수술 안 하는 치료를 하고 싶어요. 하여튼 모든 내용을 의사랑 충분히 상의하시면 의사도 우리 환자분 상황이라든지 환자분의 지금 증상이라든지 그다음에 질병의 정도를 가지고 환자분과 상의해서 거기서 최선의 치료 방법을 도출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혼자 걱정하지 마시고 상담하시고 자꾸 얘기하고 하시면 분명히 아주 좋은 이제 치료 결과도 얻을 수 있고, 또 앞으로 노년에도 더 활기차고 재밌게 걸으면서 운동하시면서 즐겁게 지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저도 운동을 배워보면서 느낀 게 정말 실생활에서 해볼 수 있는 유익한 운동들이 정말 많았던 것 같아요. 이런 좋은 강의해주신 정배 교수님 정말 감사드리고 많은 질문 보내주셨는데 저희가 다 답변 드리지 못한 점 좀 양해 부탁드리면서 많은 질문 보내드린 시청자분들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운동으로 준비하는 건강노년은 다음 주에 더 건강한 노년을 위해서 새로운 운동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